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시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는 1991년도 이태리 밑에 있는 몰타, 지중해 섬에서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1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태리 밑에 있는 몰타, 지중해 섬에서 처음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의 7개 센터,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7개 센터, 캐나다 3개 센터, 그리고 남아공에 1개 센터가 있습니다. 영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저희가 런던에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1개 센터는 일반 학생들의 센터이며 1개는 이제 30세 이상을 위한 학교가 따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영국 남부 쪽에 브라이튼과 서부 쪽에는 브리스톨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개 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올해 5월부터 이제 맨체스터 센터도 새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미국을 보시면은 간단히 이제 동부와 서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동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보스턴, 뉴욕, 마이애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8월 25일부터 뉴욕 주립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센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서부 쪽을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샌디에고 센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밴쿠버, 토론토 그리고 몬트리올 센터가 있고요. 남아공에서는 케이프타운 센터가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설 어건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고 있고요. 저희 모든 19개 센터는 각 도시별로 시내 중심에 모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학교 시설은 각 센터별로 통일된 구성으로 밝고 모던하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각 교실마다는 스마트보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유럽에서 처음 설립된 학교로서 유럽 학생들의 국제 비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며 지금 현재로서는 남미와 아시아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는 50개에서 이제 80개국의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장기 학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4주 또는 6개월 이상 등록한 학생들은 장기 학생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랭귀지 포트폴리오를 통한 1대1 전문 관리 시스템으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전 세계적으로 1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연수 중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센터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서는 2011년 스터디 트래블 매거진에서 최고의 스타 체인 학교로 이제 선정이 되었으며 2009년, 2010년에는 LTM4 혁신상을 수상하며 검증된 교육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연수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 가장 먼저 첫날 현지에 도착을 하셔서 배정된 숙소에 체크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첫날 도착하셔서 우선 가장 먼저 레벨 테스트를 보신 다음에 레벨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반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오리엔테이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은 센터별 오리엔테이션과 도시별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장기 학생들 24주 혹은 6개월 이상 등록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 튜터,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와 면담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면담을 통해서 랭귀지 포트폴리오도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연수 중에는 4주마다 1대1 면담 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받게 되고요. 그 이후 이제 숙제, 무료 랭귀지 워크숍을 통한 이제 자기 관리 그리고 참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네이티브의 자신감을 얻고 졸업하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신 다음에는 레벨에 따라 반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시에서는 총 10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Complete Beginner부터 Proficiency까지 레벨이 있고요. 한국 학생들은 보통 레벨 테스트를 보신 다음에 Elementary 또는 이제 Intermediate 사이에 반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반을 배정 받은 후에는 레슨 혹은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레벨 올라가는 기간은 조금씩 다르고요. 평균적으로는 3개월이지만은 4주마다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 배정을 받은 후에는 수업 양에 따라서 레벨 올라가는 기간은 조금씩 다르고요. 최대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평균적으로는 4주마다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3개의 수업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영어, 준집중 영어, 집중 영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독해, 작문, 청해, 그리고 회화 4가지 영역을 모두 다 배울 수가 있고요. 각각 차이점은 수업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영어는 20레슨으로서 1교시와 2교시까지 하루에 평균 3시간 그리고 주당 공부하는 시간은 15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영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중영어는 일단은 30레슨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수업을 듣게 되고 하루에 듣는 그 수업량의 시간은 4.5시간, 그 다음에 주당 시간은 이제 22.5시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집중영어를 하이라이트하게 된 이유는 평균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집중영어 과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준집중영어는 일반 영어 과정과 집중영어 과정의 이제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 3일은 하루에 이제 3시간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 2일은 이제 4.5시간, 4시간 반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총 주당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1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시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시 시간표는 이제 저희는 국가별로 통일이 되어 있으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두 가지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스케줄은 싱글뱅크,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스케줄은 더블뱅킹 스케줄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스케줄은 이제 비수기 시즌에 사용이 되며 밑에 보이시는 더블뱅킹 스케줄은 성수기 시즌에 사용하게 됩니다. 성수기라고 하는 기간은 사서어학원으로서는 6월에서 이제 8월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별로 연중 내내 밑에 보이시는 더블뱅킹 스케줄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싱글뱅크 스케줄부터 보겠습니다. 싱글뱅크 스케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공부하게 되며 주로 이제 오전 수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영어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1교시와 2교시 각각 1시간 반씩 공부를 해서 이제 총 3시간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30레슨을 등록한 학생들은 1교시, 2교시, 3교시 각각 이제 1시간 반씩 해서 총 하루에 이제 4시간 반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교시와 2교시는 이제 핵심적인 영어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선택 수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더블뱅킹 스케줄은 연중 내내 샌디에고, 보스턴, 뉴욕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LA, 마이애미 센터에서는 성수기 시즌에만 더블뱅킹 스케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블뱅킹 스케줄은 이제 지그재그 형태의 보시면은 월요일에 오전 수업이다 하면은 화요일에는 오후 수업, 수요일에는 오전 수업, 목요일에는 오후 수업,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오전 수업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금요일에 오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다시 이제 월요일에 오후 수업,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오전 수업, 수요일에는 오후 수업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후에 수업에 있는 학생들은 그 전에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할 수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오후 수업을 듣게 된다면은 이제 오전에 시간이 조금 비는데요.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학생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센터별로 제공되는 무료 강의 수업도 오전에 추가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별로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또는 이제 오후 일찍 문 닫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광지를 또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준 집중영어 과정을 등록한 학생들은 주 3일은 1교시에서 2교시, 그 다음에 주 이틀은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8시 반에서 이제 2시까지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2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요. 그 시간은 이제 무료 강의 수업을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장기 학생들은 또 1대1 관리를 수업 시간 외에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각 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 과목의 목록은 각 센터별로 10개에서 12개의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스피킹 강화 수업, 아카데믹 영어, 그 다음에 서바이벌 영어 등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 중에서 이제 레벨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그 관심 분야에 따라서 4주간 선택 과목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킹 강화 수업은 기초적인 스피킹 연습을 하는 수업이고요. 아카데믹 영어는 대학교 위주의 이제 아카데믹 영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바이벌 영어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주문하는 방법, 그다음에 커피숍에서 주문하는 방법 등의 가장 기초적인 영어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네, 저희 무료 랭귀지 워크샵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 방과 후 시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수업들이고요. 무료 강의 수업은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센터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발음 클리닉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 강좌, 그 다음에 회화 클럽이 있겠습니다. 발음 클리닉은 학생들이 발음 교정을 할 수 있는 수업이고, 주제별 강좌는 내부에 있는 강사 혹은 이제 외부의 강사를 초청을 하여 강좌를 통해서 이제 필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회화 클럽은 강사분이랑 어떤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시 전 센터에서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센터에서는 일반 영어, 비즈니스 영어, 그 다음에 아카데미 장기과정 학생들, 그리고 시험 대비반 과정, 잉글리시 플러스 취미활동 과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카데미 장기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24주 이상 혹은 이제 6개월 이상 등록하는 학생들을 장기학생, 아카데미 장기학생 과정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반 과정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IELTS, 토플, 그 다음에 캠브리지 수업반이 있습니다. 잉글리시 플러스 취미 활동은 이제 각 센터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어학 연수를 같이 하면서 이제 취미 활동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록하는 프로그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록하게 되는 과정은 이제 아카데미 장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4주 혹은 이제 6개월 이상 연수하는 학생들은 이제 장기 학생으로 따로 분류가 돼요. 사실 일반적인 영어 과정과 크게 다를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3단계의 1대1 개인 지도가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 1대1 개인 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4주에 한 번씩 이제 개인 튜터와 정기적인 1대1 면담이 있겠고요. 4주마다 담임 선생님과 1대1 면담을 통해서 레슨을 이제 맞춰가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4주에 한 번씩 이제 아카데믹 코디네이터 혹은 이제 장기 학생들만 따로 관리하시는 이제 강사분이 계시는데요. 그분과 이제 1대1 면담을 꾸준히 연수가 시작해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쭉 개인 지도 혹은 이제 개인 관리가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카데미 장기 과정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일반 영어, 준집중 영어, 집중 영어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은 레슨 수와 이제 상관없이 6개월 이상 등록하면은 이제 장기 과정에 이제 속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제 책자가 랭귀지 포트폴리오인데 이 책자를 통해서 연수 시작해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꾸준히 프로그레스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과정으로 이제 등록하는 학생들은 북미권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을 원하실 때는 이제 한 개 대학교를 이제 상담받고 그 다음에 모든 서류 준비, 그 다음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서비스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된 시험 대비반 과정은 아무래도 일반 영어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화 위주의 수업보다는 네 가지 영역을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험 대비반 과정 같은 경우는 캠브리지, 그 다음에 IELTS, 토플,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이제 하이스코어라고 해서 IELTS, 토플, 토익까지 하는 거고요. 하이스코어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제 교육 방식이고 캐나다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대비반 과정을 등록하는 학생들은 시험 대비반 과정을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풀타임으로 듣게 되고요. 만약에 20레슨 1교시랑 2교시까지만 듣는다 하면은 1교시랑 2교시를 또 풀타임으로 시험 대비반 과정만 배우게 되겠고요. 네, 혹시 국내 혹은 이제 해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비즈니스 장기 과정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4주 혹은 이제 6개월 이상 등록하시면은 아카데미 장기 과정에서 제공되는 1대1 관리 시스템은 같이 포함돼서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반 과정과 달리 이제 풀타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교시와 2교시는 핵심적인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이제 선택 수업 시간에 비즈니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기업의 이제 문화도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는 방법, 전화응대, 그 다음에 이력서 쓰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비즈니스 영어 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화된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제 바로 드실 수 있기보다는 레벨 테스트를 보신 후에 인터미디에 레벨 이상은 돼야지만 비즈니스 영어 과정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장기로 이제 등록하신 학생분들은 일반 영어 과정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인터미디에 레벨을 이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과정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혹은 캐나다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학 진학 서비스도 따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학 진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연수를 마친 후에 대학은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제공되는 이제 서비스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어학연수를 이시를 통해서 이제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 되어 있는 이제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를 토플 면제를 받고 진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나 24주 이상 등록한 장기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 서비스를 저희가 연계대학교, 한계대학교를 무료로 입학 절차, 그 다음에 진학 상담, 그리고 진학 준비 및 대학교 입학 절차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국 코벤트 가든, 그 다음에 토론토, 그리고 몰타 센터에서는 저희가 30세 이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30세 이상 프로그램은 별도로 과정이 다른 부분은 이제 없으며 다만 이제 수업을 30세 이상의 이제 성인들끼리만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토론토랑 몰타는 이제 한계층을 30세 이상을 위해서 따로 이제 개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코벤트 가든은 이제 학교 자체가 30세 이상을 위해서 따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성숙한 분위기를 이제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30세 이상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만족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학연수를 등록하시면은 현재 지인이 계시지 않은 이상 숙소를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숙소는 이시통해서 등록할 수가 있고요. 옵션은 이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기숙사, 학생하우스, 원룸 형태의 아파트가 있겠습니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현지 가족들과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고요. 아침이랑 저녁 식사가 이제 제공이 되고 그 대신에 학교랑 거리는 거의 한 평균적으로 30분에서 45분 정도 거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식사 제공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학교와 좀 더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하우스 및 아파트는 기숙사랑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은 차이점은 네, 학생 하우스는 기숙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만은 학생 하우스는 집을 이제 따로 학생들끼리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만의 그 공간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친구 한 2명에서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원룸 형태를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